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상가주택, 상가주택 뭐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집을 질 때 건설회사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뭐 원가 공개합니다. 뭐 해서 이렇게 내용을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뭐 굴조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뭐 잡철이 얼마가 들어가고, 창호 공사가 얼마 들어가고, 막 이런 거를 해서 유튜브를 찍는데 건물을 찍어 놓고. 근데 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 건축주들이 원가 공개하면 뭐 그거를 알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건설회사마다 원가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런 방송을 보실 때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집이 어, 이 정도의 퀄리티의 집이 공사를 총액이 얼마에 지었느냐, 그리고 세부적으로 얘들이 어떤 부분을 시공해 주었느냐에 대해서 주안점을 보시고 그거를 캡처를 하셔서 자료를 모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사진을 얘들이 공개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건물 사진, 그리고 비용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옵션 내가 보니까 뭐 이런 거 내부 스샷 같은 거 좀 찍어 놓으셔서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디고 여기는 얼마 정도에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웍을 좀 해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집 지을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원가 공개합니다. 뭐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원가 알면 여러분들이 직접 시공할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자재 스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품이고, 뭐 문짝은 어느 회사 거고, 뭐 어떤 모델이고, 독일은 뭐 대림 거든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건 뭐 수입 제품이건 뭐 이런 거에 대한 사항들, 하드웨어는 어떤 거, 주방 가구는 뭐 그냥 비제품인지 아니면 뭐 수입 제품인지 뭐 국내 제품인지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스펙 정리가 어떻게 돼 있는 것만 알면 되시지, 원가를 얼마 하고 뭐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하고 뭐 비계를 뭐 시스템 비계를 쓰고 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 건설회사는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가끔 보면 뭐 유튜브나 이런데 원가 공개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자료를 많이 올려놓고 막 그걸 내역서를 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주의 깊게 보지 마시고 제가 그런 자료를 보시면 스크랩을 하시면 돼요. 이 건물 규모가 얼마고 면적이 얼마고 마감재가 대략 어떤 것 같고, 요 상태 저 금액을 총액이 얘들이 얼마에 지어줬다거나 그 내부 그런 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하셔서 나중에 집 지으실 때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원가 공개보다는 내역상 스펙 정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보통 그런 건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계약할 때 그 세부 내역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뭐 영림, 뭐 M 뭐 009, 뭐 제품 이상, 뭐 타일은 뭐 세라믹 타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도기질, 자기질도 있고 제품명도 있고, 어느 정도. 근데 타일은 자재 스펙을 꼭 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제품이 단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은 어떤 품질의 이상이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강마루도 회사마다 제품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LG의 뭐뭐뭐 제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등급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혹시 이 유튜브를 뭐 많이 보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만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문은 어느 회사 어떤 거 이상, 마루는 어떤 거 이상, 벽체는 뭐 어떤 제품 이상, 주방 가구는 뭐뭐뭐 이상, 그다음에 내부에 뭐 에어컨이나 뭐 시스템 이런 관계들은 어떤 제품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스펙 정리를 공사 계약하실 때 특약사항에다가 잘 정리를 하시면 아주 완벽하게 잘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만이 여러분들이 그 실패를 안 하고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보면 뭐 잘 지은 건물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잘 지은 건물들은 내역을 분석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자재 단가도 높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중저가 업체들에서 주로 그런 걸 작성을 하는데, 뭐 그러면서 뭐 제가 보니까 뭐 건물을 짓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건축사 때문에 10년이 늙는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여러분 건축사 때문에 10년이 늙는 게 아니고 시공사 때문에 10년이 늙는 겁니다. 건축은. 건설회사 그 건축사는 도면을 그려주고 여러분한테 그 맞는 계획을 해서 넘겨주는 뿐이지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중저가 건물을 이제 저렴한 상가주택을 원하고 그러다 보면 건축사 사무실도 또 싼 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도면이 또 몇 장 안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스펙 정리가 제대로 될 수도 없고 도면에 상세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임의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설회사가 모든 걸 결정을 하거든요. 자재.
뭐 비싼 걸 쓸 수도 있고 싼 걸 쓸 수도 있는 건 건설회사가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사한테 저렴한 설계비를 주고 모든 거를 상세하게 다 작성해 달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해주는 건축사 사무실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좀 비싸더라도 좋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도면을 맡겨서 그런 게 빠지지 않게 정확하게 그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가장 문제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건설회사도 이 내역에 오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설계비가 저렴한 곳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도면이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품질하고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감내하셔야 돼요. 저렴한 비용을 주고 최저가를 찾아서 건설을 회사를 찾아서 건물을 짓는데 아주 좋은 걸 원하는 거는 건축주가 날강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비용을 주고 제대로 짓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설회사도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도면이 잘 돼 있을수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약간 빗나갔는데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 원가 공개합니다.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가 공개는 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런 정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거보다 좀 좁게 짓겠다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오늘은 그 원가 공개합니다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취할 것들을 정확하게 취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가보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총액 계약하는 겁니다. 원가 공개는 여러분들이 건물 지을 건설회사가 아니에요. 건설회사가 원가 분석은 건설회사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차피 총액 계약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감 자재, 스펙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말씀드립니다.